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주제는요. 2019년 기속 장부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신고용을 복식부기로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 지금 경비율이라고 돼 있긴 한데 추계로 신고한 경우거든요.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로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를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신고하고 나면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을 선택하지 않고 신고용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복식부기 의무자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납세자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 시 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 사업자지만요. 혹시라도 본인이 뭐 개인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뭐 그 인적 용역 프리랜서들 말입니다. 우리 그 학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3.3% 떼고 받으시는 분들 본인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데 어떤 부득이하게 내가 장부를 기장을 못했어요. 그때 신고하시라고 이제 신고하실 때는 기준 경비율을 할 수 있으니까 요 강의를 들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마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이때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고요. 그리고 안 내면 서면 신고서 나가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모바일로도 나가고요. 그래서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거나 납세자분께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아직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다 그러시면 우리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요. 신고 납부 종합소득 신고 도움 서비스 가시면 신고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고요. 또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마이 홈택스 들어가시면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신고 안내문이 조회하셔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로도 다 신고 안내문 조회 가능하거든요. 그 점 유의하셔서 저희한테 신고 안내문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런 그 질문보다는 이렇게 그 조회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신고 안내문을 딱 받아봤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현재 2019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10가지 신고 안내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요. A, B, C 유형입니다. 여기서 A 유형, 바로 외부 조정 대상자 유형이고요. B 유형, 자기 조정 대상자 유형입니다. 그리고 C 유형, 전년도에 복식부기 했는데 추계로 신고했다. 이분이 C 유형이거든요. 보시면 세법상, 현재 현행 세법상 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요. 복식부기 의무자께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는 유형은 요 B 유형까지입니다. 자기 조정 대상자. 딱 말 그대로 자기가 조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자.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고 외부 그 세무대리인, 그러니까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 안 거치고 본인이 조정할 때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께서는 자기 조정 대상자까지는 본인이 열심히 세법 공부하고 회계 공부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 A 유형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번에 나가게 될 2019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B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자기 조정 대상자 신고 안내문 중에서 장부 기장 등 신고 시 유의사항만 그 부분만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에 준용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기타 등등의 신고서를 첨부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납세 스스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요. 간편장부 신고하시거나 만약에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각종 불이익이 있다고 하죠. 어떤 불이익인가요? 바로 무신고로 보니까 무신고 과산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장부 기장 안 했으니까 각종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계 시 기준경비로 할 때 경비율을 반틈 2분의 1, 그러니까 반밖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자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우리 2019년 기속이잖아요. 직전 연도 2018년도에 요 금액 이상이신 분들은 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예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봤더니 지금 소개해드릴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억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A 유형, 아까 전에 외부 조정 대상자 있었죠. 그 금액은 조금 더 규모가 커요. 지금 보시면 음식점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에 1억 5천, 월 1천만 원 이상 벌었죠. 그분들이 연 3억 원 될 때는 더 이상은 본인 스스로 장부로 기장해서 신고하면 안 된다. 외부 조정. 그러니까 거의 금액이 2배죠. 1억 5천에 2배 아니면 3억 이상이니까. 이분들은 신고 유형 안 나면 A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A 유형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작성 사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은 신고서 작성 사례에 앞서서 우리나라 소득세, 종합소득 계산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리에 숙지하고 계시면 신고서 작성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 계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이 뭐냐? 종합소득 금액은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저는 입에사 근연기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분은 소개해드릴 사항은 음식점업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사업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득이 없는 거죠. 이자, 배당 없고, 근로 없고, 연금 없고, 기타가 없으니까 사업소득 금액만 있어요. 그럼 이 사업소득 금액이 곧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 금액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 뒤에 산식들은 모든 신고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와 같은 기본 공제를 기본 공제인 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받을 금액, 감면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해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이 결정세액에서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럴 때는 가산세가 추가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 중간 예납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3.3% 떼고 받잖아요. 그 떼고 받은 기납부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에게서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구하는 방식.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빼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주시죠. 어떤 게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어떤 게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바로 필요경비란 우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매입비, 식당 하셨으면 재료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서빙하는 아줌마 또 구해야 되죠. 요리사, 자기가 요리 못하 요리사 구해야 되죠. 인건비. 그리고 내 가게가 아니다. 임차료 지급하죠. 기타 등등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관리비들 이런 걸 통틀어서 필요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필요경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같은 건 안 됩니다. 자녀 교육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 병원비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통상적으로. 자, 그럼 필요경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업자라고 한다면 장부 기장을 한 경우와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장부 기장을 복식부기로 했던 간편장부로 했으면 실제로 들어간 경비는 장부에 다 기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은 전부 다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서 장부 기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장부 기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뭐 세무조사 받은 적 없는데요. 가산세 낸 적도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일 때는 장부 기장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추계라는 말을 쓰는데 필요경비를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말을 써서 추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주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장부 기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계로 가는 거예요. 추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장부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경비를 지출했으면 증빙 서류는 보관하셔라. 그래야지 이런 추계로 이제 오늘 그 소개해드리시는 분들은 주요 경비를 지출했을 때는 뭐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만 가산세 같은 게 안 붙거든요. 주요 경비로 지출했는데 이런 법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경징 4가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수취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로 인정은 해주지만 가산세가 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적격 비율 좀 수치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이렇게 수치를 해놓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급여 줬으면 원천 징수 해주고 그래도 지급영수 제출하고 그거 보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오늘의 주인공인 자 음식점 사업자, 한식점 사업자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홍길동 씨인데요. 지금 보시면 폐업을 했네요. 2019년도에. 2019년에 폐업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직전 연도, 여기는 직전 연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8년도 수익 금액이 1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장부 기장.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자기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직전 연도 2018년도에 1억 5천 넘었구만. 음식점업. 그러면 기장 의무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임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신고할 때 늦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작년에 신고할 2018년 12월 30일이 딱 끝나고 1월 1일이 오는 순간 나의 2019년 1월 1일 장부 기장은 복식 기장 의무구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잘 모르셨겠죠. 그리고 추계로 했을 때 추계 기준은 음식점업 보니까 3,600만 원 이상이구만. 요번에 장부 기장 안 하고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2019년 기속 신고할 때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구나. 이게 딱 정해진 겁니다. 이미 2018년 12월 31일 딱 끝나고 나면.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부 기장 의무는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기장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이거는 회계랑 부기, 회계 같은 지식이 있어줘야, 왜냐하면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니까요. 그 지식이 있어야 복식부기를 작성하는데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긴 한데 영세한 사업 납세자끼리 납세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만 복식부기하고 일정 금액 이하면은 요 쉽게 얘기하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된다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정 금액 규모 이상이요. 지금 직전 연도 수익 금액 7,500, 1억 5천, 3억 원 업종별로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음식업적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 바로 1억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죠. 우리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3.3% 학원 강사분들이나 3.3% 방과후 선생님들도 요 3.3% 떼고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7,500만 원만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직전 연도 수익 기준으로 장부 기장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장부 기장을 안 했을 때 경비율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준 경비율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이 기준 경비율은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준 연도의 수익 금액이 지금 보시면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전 연도 2018년도에 수익 금액이 1억 5천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2019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됐죠. 원래 이 3,600만 원 거꾸로 얘기해서 3,600만 원 미만일 때는 이분이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했었거든요. 이전 세법에서는 직전 연도에.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직전 연도에 3,600만 원 미만인 사람도 2019년 모든 사업을 딱 끝내고 돌아왔을 때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단순 경비율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앞선 단순 경비율 신고 사례 단순 경비율 신고 사례 작성 방법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요. 이번에 이제 신고 사실관계를 봤더니 좀 이런 내역들이 보입니다. 지금 구청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장 수용돼가지고 2억 2,500만 원 지급받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90만 원 받았네요. 그리고 가족사항 있고 주요 경비 내용을 보니까요. 매입 비용 중에는 정규 중빙 이외의 수치분이 50만 원, 뭐 건당 3만 원 초과분,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분은 196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시간이지 뭐 지금 세법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만드셨던 분은 아마 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니까 이런 수익 금액도 있고 필요 경비 중에는 정규 준비 수치 안 하신 분도 있다는 걸 좀 만들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강의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알려드리다 보면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취지에 맞게 종합소득 신고 작성 사례니까 답을 알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모두가 총수익 금액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국세 담당센터에 물어보는 거죠. 사업장 이전하려는데 뭐 지자체로부터 수용당한다는데 얼마씩 받았어요. 이거 수익 금액 됩니까? 저희가 답변해 드리죠. 예, 그거는 총수익 금액입니다. 밑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에는 수익 금액 포함되나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죠. 네, 됩니다. 근거 규정 붙여주고 예규 찾아서 붙여주고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일이지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답을 알려드리고 신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정규증빙 수치 안 한 부분 있죠? 뭐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분 50만 원. 이거는 3만 원 초과분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중간재는 30만 원 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신고를 할 때는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는 지금 이 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한 34페이지 정도 되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부 다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서류만 뽑아서 보다 보면 한 4-5장 중에 한 8장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고서 3페이지 기본사항 작성 뭐부터 하죠? 세액 계산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기본사항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이분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되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규정빙 외의 수치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정규정빙을 수취했다면 이거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규정빙 수치 유예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식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사업소득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분은 사업소득만 있는 단일소득 종합소득금액 계산 대상자니까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명세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공제받을 세액이 있거나 감면받을 세액이 있으면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 가산세, 세법상 불이익한 부분이 있으면 가산세를 명세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중간연합세액 있었죠.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신고서 3페이지에 와서 세액의 계산을 작성하게 되면 모든 신고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조금 뜯어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기본사항을 작성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분께서 직전 연도 2018년도에 1억 8천, 1억 7천, 1억 7천 수익 금액이랍니다. 그러면은 기장 의무 2019년 1월 1일 2019년 기속은 복식부기 의무자임을 알죠. 선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이런 7번까지는 납세자 스스로 쭉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7번, 8번에서 막히잖아요. 기장 의무가 뭐지? 신고 안내문 유형에 나와 있죠. 복식부기 체크하고, 그리고 신고 유형은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안 했으니까 추계를 선택해야 되는데 직전 연도에 3,600만 원 이상이니까 기장 신고 유형은 추계 기준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분은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로 추측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2019년도에 식당 영업해서는 9,410만 원이었는데 아까 요 두 개 있었죠. 영업 손실 보상금이랑 세액 공제 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수익 금액 포함하죠. 수익 금액은 이분은 식당 영업을 해서는 9,4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이런 소득까지 합쳐봤더니 1억 2천이더라.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1억 2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필요경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그리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위에서 총 수익 금액이 2019년도에 1억 2천만인 걸 알았습니다. 이 추계 기준율 할 때 소득 금액 계산은 장부 기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 경비율은 되게 쉽거든요. 수익 금액에 단순하게 경비율만 딱 곱해버리면 필요 경비가 나오고 바로 소득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계 기준율은요, 보시면 먼저 기준 소득 금액이란 걸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비교 소득 금액이란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거 먼저 계산 1번 계산했거든요. 또 2번 비교 소득 금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교 소득 금액을 계산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딱 해가지고 요 두 개 중에서 소득 금액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랑이 구하고 빨강이 구해서 노랑 빨강 비교해서 작은 게 파랑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조금 뜯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앞서 그러면 이 노랑 기준 소득 금액은 보시면은 주요 경비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경비. 우리 주요 경비 아까 사실관계에서 살펴봤죠. 매입 비용이 있고 임차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매입 비용 뭐 식자재 샀겠죠. 임차료 임차했네요. 인건비 직원 고용했네요. 이것들을 바로 주요 경비라고 합니다. 장부 기장을 안 해도 이런 거는 주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좀 뜯어보겠습니다. 뭐 식재료 같은 거 이만큼 샀네요. 5,400만 원 정도. 그런데 봤더니 아까 이제 정기중비 아닌 거 50만 원 있어.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매입 비용에 정기중비 뭐 계산서 세금 계산 받은 거는 요게 적고 뭐 안 받은 거는 요게 적고 3만 원 이하분은 안 적는 거거든요. 요게 적고. 그래서 5,396만 원 매입 비용 됐습니다. 임차료 세금 계산 다 받았네요. 임차료 다 받았으니까 정기중비 수취한 걸로 1,600 적고 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 가나다세무 제출했네요. 자, 그랬더니 다 더했더니 이분의 수익 금액은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경비로 나간 금액이 9,200만 원 정도 되네요. 9,300 정도 되네요. 9,296만 원. 자, 이렇게 주요 경비를 구해봤어요. 노랑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 금액. 그랬더니 주요 경비로 해서 9,296만 원 이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율을 조금 추가로 더해주거든요. 그런데 기준경비율이 지금 4.8%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추계로 기준 경비율 할 때는 일반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기준하는 것보다는 더 불이익을 줘요. 기준 경비율에 2분의 1밖에 적용을 안 해줘요. 음식점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기준 경비율은 9.6%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조금 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불이익을 줘서 그 경비율에 2분의 1만 적용했더니 그 경비가 576만 원 가량 나왔네요. 요거 두 개, 주요 경비랑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경비를 더하면은 9,870만 원 가량의 필요 경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수익 금액에서 요 9,872만 원 빼면은 기준 소득 금액은 2,280원이네요. 80원 정도 나온 겁니다. 자, 1번. 자, 2,280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 구했어요. 빨강이 구해야 돼요. 빨강이가 뭐냐? 비교 소득 금액이라는 건데 이거는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본 다음에 계산해 봤더니 단순 경비율로 했을 때는 얼마인데? 소득 금액이 1,236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배수를 곱해 가지고 소득 금액을 또 추계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 배율은 3.2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비교 소득 금액이 3,955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노란 거랑 빨간 거랑 딱 비교해서 작은 소득 금액을 구해주는 게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준 소득 금액이 더 작죠. 그럼 이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해주는 겁니다. 소득 금액은 기준 소득 금액에 의해서 계산된 2,128만 원이네요. 1억 2천을 수익 금액으로 벌었는데 추계로 계산을 해봤더니 필요경비로 9,872만 원을 인정해줘서 추계 소득 금액이 2,128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소득 금액 다 구했습니다. 이제 쭉쭉 날아가야 되는데 정규중빙으로 수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신고서 별지인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라고 해서 보시면 시행규칙 별지라고 있어요. 이건 신고서 안에 없는 서식이고 이건 별도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야 되는 건데 이 50만 원을 이거는 추계소득 계산서 뒤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요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요 부분은 이따가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경비는 인정해 주지만 가산세는 내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신고서로 딱 돌아옵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추계소득 계산서에서.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 그 다음 기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 9,872만 원 나왔죠. 그 다음 소득 금액은 2,128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날라가야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종합소득 금액을 구한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은 이 사업소득 명세서에 그대로 2,180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 자체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차감할 소득 공제 금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이분은 4인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보니까 배우자가 장애가 있네요. 그리고 만 20세 이하 99년도 1월 이후 출생 자녀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은 추가로 공제해 주거든요.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그리고 자녀 2명 있었으니까 다 계산해 봤더니 인적 공제는 800만 원. 주민번호 써주시고 인적 공제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요. 대상자 명세서. 그런 다음 봤더니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은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국민연금도 72만 원 납부한 금액이 있네요. 소득공제 해줘야죠. 합쳤더니 872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나왔죠. 그러면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세액 공제받을 게 있냐 한번 살펴봐야죠. 자, 자녀 7세 이상 자녀 2명 있네요. 그러면은 세법에서는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 공제, 2명이 있으니까 30만 원,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성실사업자 제외하고는 7만 원 다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세액 공제액으로 37만 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로 신고 안 하고 이분은 추계로 했어요.
가산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불이익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주요 경비 중에서 정규 증빙 수취 안 3만 원 이상 수취 안 한 부분 있죠.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미수취 금액에 곱하기 2%. 만 원이죠. 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희한하게 무기장 가산세에다가 16만 얼마 가량을 기재를 했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으면 무신고로 간주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조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추계 신고한 경우에 신고하자 간주해요. 그런데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기장 안 했잖아요. 무기장 가산세를 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산세들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큰 거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세 가지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가 1번과 2번으로 같이 나눠지거든요. 무신고 가산세는 1번과 2번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세액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큰지 수익금액의 무신고한 수익금액의 만분의 7 곱함 금액이 큰지 비교해서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장 가산세는 이게 산출세액에서 무신고한 무기장한 산출세액에서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번, 2번, 3번 중에서 큰 금액 하나만 매기면 되는 거예요.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해 봤죠. 딱 계산해 보니까 자, 1번은 26,800원 나왔어요. 그 다음 2번은 84,000원이 나왔네요. 근데 무기장 가산세 계산해 봤더니 168,000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를 기재하고 났더니 가산세 합계가 17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고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를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서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중간 연합 30만 원 있었죠. 30만 원 있어가지고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30만 원을 기재해 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이제 모든 신고가 다 이제 기재할 부분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고서 앞장으로 딱 들어와서 세액 계산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종합소득금액 어디 있습니까? 종합소득금액 명세서에 2,128만 원 적고요. 소득공제금액 어디에 썼죠?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했죠. 소득공제 명세서에 872만 원 기재를 하고요. 요 두 개를 빼줘서 가세표준을 구하는 거죠. 거기에서 요 1,256만 원 구간은 15% 세율 적용되고 그게 누진 공제액을 뺐더니 80만 4천 원이 나왔네요. 이 80만 4천 원 곱하기 20%를 해서 무기장 가산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금액 아까 전에 자녀 세액공제랑 그 뭡니까 이거 표준 세액공제 받았죠. 37만 원 기재해 주고요. 그랬더니 결정세액은 43만 4천 원이 나왔네요. 여기다가 세법상 불이익 가산세가 있었죠. 가산세는 17만 800원 기재해 주고요. 합계 냈더니 60만 4,800원이 합계가 나왔는데 우리 기납부한 세액이 있었죠. 기납부한 세액, 기납부 명세서에서 30만 원을 보고 기재를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30만 4,800원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네요. 총 1억 2천의 수익 금액이 있었는데 식당 사업을 해서 1억 2천의 수익 금액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4,800원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집계했더니 이 한 표로 다 집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되고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 국세청이나 저희 상담센터는
대부분 신고를 홈택스로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의는 서면 신고서로 하냐? 이 서면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면요, 홈택스 신고서는 되게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알고 홈택스 신고로 딱 가잖아요. 홈택스 신고로 가면 화면 설명하고 도움말 보고, 그리고 지금 홈택스 신고를 동영상으로 아마 매뉴얼을 좀 이렇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이 내용만 들어도 쭉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복식북이 내가 의무자인지 몰랐는데 신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요번에 추계로 막 복식북인데 어떻게 하지? 이러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이대로 신고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종합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2019년은 끝났습니다. 이미 2019년 기속분에 대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죠. 그러면 2019년 기속 수익 금액은 완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1월 1일 현재 나의 지금 5월 달이잖아요. 4월 달이잖아요. 장부 기장 의무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음식점업은 1억 5천 이하니까 요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래 매년 초에 매년 12월 30일 끝나고 1월 1일이 됐을 때 사업하시는 분을 딱 돌아봐서 내 장부 기장 의무부터 좀 파악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부를 기장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은 꼭 좀 이렇게 수치를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원천이웃수 영수증도요. 그리고 세금 신고, 뭐 국세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 국세상담센터 항상 열려 있으니까 126번으로 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전화 요즘 되게 폭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상담이 좀 힘들거나 메일로서 답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속해 있는 인터넷 상담 부서에서 메일로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